문수반야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고, 그 마음의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구나, 마치 그 꿈과 같고 환상과 같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알아지고 자각이 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는 자기 삶에서 진짜 마음뿐인 게 낱낱이 확인돼야 돼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자기 삶에서 낱낱이 확인될수록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한테 삶의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뭐냐? 물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공부의 시작이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그 이치가 자기 삶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문득 이 자리가 딱 와닿아야 되거든요. 마음자리가. 마음자리가 드러난다. 마음자리가 깨달아진다. 하나가 이렇게 하나인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요게 자각이 되고도, 이 자리가 자각이 되고도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모든 삶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게 마음 하나구나라는 것이 자기 삶에서 분명해져서,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떤 식의 효험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도 걸리지 않게 돼요, 삶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색이고 공이구나, 공이고 색이구나,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들이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경전의 말이나 어록의 말, 선사들의 말이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여정인데,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를 또 깨달은 마음을 또 멀리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마음자리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노력하지 않고 일상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닌 데서 확인이 되는 게 더 오히려 더 이 공부를 현실화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장애가 없어져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은 사실 인생에서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서 특별한 어떤 수행을 할 때 깨달아졌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일상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공부처, 아니면 특별한 뭐 기운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알아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자각이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화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청소하고 뭐 아니면 직장에 뭐 지하철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출근하고 오고 가고 가서 아주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끝나가지고 집으로 와서 뭐 피곤한 몸이 되고, 거기서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순간이 다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의 순간에서 문득 이게 자각이 되면 오히려 따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이 더 쉽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특별한 언어나 이런 것도 물론 이거를 떠난 게 아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눈 뜨는 것, 거기서 일상에서 이 마음임을 확인하는 거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 꼭 법문 들을 때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임을 남김없이 이제 확인하시고, 어둡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어둡지 않으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것이 피부로 확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치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물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거를 이제 눈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 심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심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마치, 그리고 안목이 열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안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눈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마음이 육안으로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도 비추고 있고 생각도 비추고 있고 감정도 비추고 있는 듯이 자기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굳이 심안이라고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할 때도 볼 관자를 쓰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볼 관자를 씁니다. 눈과 인연이 있는 단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소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물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보는 것도 이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고 느끼는 것도 이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이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 마시는 것도 이것이고 밥을 삼키는 것도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소화기관을 거쳐서 나오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의도를 갖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의도를 갖고 행하지 못하는 거, 뭐 소화시키고 뭐 배출하고 이런 거, 땀 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거라서 나의 의지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우리는 내 의지 밖의 일인 거예요. 다 의지 밖의 일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이거 그냥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이 사물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랑 조건이 맞으면 드러나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는 내가 조건이 맞아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 뜨면 보이죠. 눈 감아도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거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 뜨고 보는 거는 내 통제 범위에서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진짜 봄의 성품은 눈 감아도 까만 게 보입니다. 막 이렇게 시로라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까만 게 보여요. 이게 천연색이 보이고, 그러니까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통제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면은 이렇게 귀를 열어도 내가 듣기 싫어 그러면은 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는 거라면, 내 의지가 하는 거라면. 근데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마신다, 내가 소화시킨다라는 식의 학습된 생각, 그 생각도 저절로 인연이 돼서 저절로 일어난 그 생각에 갇히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그러죠. 말 배울 때. 주스를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스를 마시고 있네. 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면 이게 주스를 마시는 것이 마실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습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의 학습이 안 되면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주스를 마시고 있다라는 그 패턴화된 생각이 학습이 안 되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스를 뱉고 있네? 자꾸 해보세요. 그럼 이거 뱉고 있는 줄 알아요. 마시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스를 마시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마시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에 맞게 반복적으로 학습된 패턴화된 생각이 동일시를 하고 있다. 일어나서 그거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경험하고 본다라는 거는 본다라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언어적인 규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글자와 이 컵은 다른 겁니다. 이 컵 대신에 사과라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어가 따로 있고 영어가 따로 있고 중국어가 따로 있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언어적인 붙임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너무 이게 쩔어서 그래요. 그 언어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심해 보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착돼 있는 분별심을 이제 잘 믿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분별심이 와해되는 뭔가 딱 달라붙어서 이건 죽었다 깨나도 컵이야 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절대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는 일이네. 이런 식의 행위와 주스를 마신다라는 것이 결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성질의 것이고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감각적인 아니면은 시각적인 아니면은 미각적인 경험이고 주스를 마신다라는 거는 언어적인 경험일 뿐이구나. 생각의 경험일 뿐이구나 하면서 이게 착 달라붙어 있던 동일시, 그러니까 존재화, 객관적인 일처럼 여겼던 것들이 뭔가 이거를 얽어맸던 의식이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분별심이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철석같이 믿었던 이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난 감각적인 경험과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뭔가 가벼워져요, 삶이. 걸리지 않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선사들이나 부처님은 이게 다 일심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한마음의 일이다. 그냥 하나의 일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아직은 이게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근데 감각의 일이고 생각의 일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하나인 게 뭐냐? 하나인 게 뭐냐? 한마음이 뭐냐? 한마음짜리가 뭐냐? 사실은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중간에 약간의 징검다리처럼 하나를 얹힌 거예요. 급하게 들어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섬세하게 좀 나름대로 방편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편을 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거야. 이렇게도 하죠. 이거야. 이거야도 안 붙여요. 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방편을 언어로 쓰니까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가 너무 말문이 막히고 머리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살짝 가짜 다리를 탁 만든 거예요. 가짜 돌다리를. 그래서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더 분별심이 이완된 상태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근데 잘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죠.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설명 제가 계속 여기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스를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 상을 근데 이거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가 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 여기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이 말을 믿지 마세요. 경험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직접적인 이 경험과 하나가 돼 보시라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이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완전 이게 저절로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아까도 이제 이 공부 전에 보살님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심안이 열리는 것이다. 법안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음의 눈이 뭐냐? 우리가 육안하고 다른 것이 마음의 눈인데 이 눈은 우리가 사람의 눈이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대문 무슨 색깔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 집 대문 안 보이시는 분 보이죠? 무슨 눈으로 보세요? 이 눈으로 봅니까? 거기서 보이죠? 거기서 보이잖아요. 그 눈 있잖아요. 그 눈. 왼수 같은 사람 보입니까? 잘 보이시죠? 너무 또렷하게.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거기서 보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보이죠? 모든 게 다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거기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써보세요. 마음속으로. 보입니까? 잘 보이죠? 남산동 거기. 양평이. 그러니까 글자도 여기에 있고 남산동에 여기 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동이거든요. 요 산도 잘 있고 금정산도 잘 있고 천설도 잘 있고 그렇죠? 양평도 잘 그렇죠. 여기 있죠. 이 눈으로 보이죠.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보살님 남산동 새벽시장 잘 보이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라는 이 아까 남산동 그려진 거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어라는 생각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글자도 그려지고 있고 생각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 이 자체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라는 생각도 잘 그려져. 자제하게.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걸 마음은 화가와 같다. 온갖 그림을 신통하게 잘 그리는데 이 그림은 실제가 아니란. 그래서 환술사, 그러니까 화가가 아니라 환술사. 말하자면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같다. 그 마음은 게 환술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환상과 같은 거를 잘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경험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평, 남산동, 우리 집 대문짝, 아니면 왼수 같은 사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저 사람을 경험하고 있잖아. 여기서 일어난 감각을 경험하고 있어요. 만지는 거. 난 죽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죽비가 내가 죽비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여기 이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비를 잡았어. 이걸 경험하고 있어라는 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감각일 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잡아보세요. 집에 가서 뭔가를 잡아봐. 진짜 여기 내가 죽비를 잡은 건지 진짜 이 경험만 있는 건지 내가 죽비를 잡은 건지. 근데 잘 보면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 내가 죽비를 잡고 있어. 내가 죽비를 경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것도 이거고 결국은 이 당처라고 하죠. 출처. 그러니까 출처가 낙처예요. 왜냐하면 자 시작, 중간, 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출처가 중간처가 낙처예요. 당처라는 거는 시종일관 이거라는 거거든요. 출처가 낙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걸 벗어나지 않은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거뿐입니다.